오늘 첫 번째 주제는 추미애의 윤석열 복수 혈전입니다. 자, 원전 1호기 만큼이나 이 추미애의 이 행태가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무서울 정도입니다. 추미애가 어저께요, 말하자면 수사 지휘권을 자기가 갖겠다 이러면서 라임 옵티머스와 그 다음에 윤석열의 부인 장모권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자기가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한동훈 그 검사가 연루된 채널 A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일주일 만에 그래 추미애 마음대로 해라 이러는데, 오늘은 30분 만, 어저께는 30분 만에 오케이 수사 지휘권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는 윤석열이로서도 이제는 진짜 마지막 한 판을 해보겠다는 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로서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 다음에 이거 추미애가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자, 윤석열을 우리 총장님 살아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다뤄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했던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문재인이 지금 도대체 추미애를 앞장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말하자면은 내가 정말 실수했으니까 미애야 네가 성렬이를 날려다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 이거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자리를 덮였다 시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직이 있는 거지 인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 충실해야 된다. 즉 개인의 말하자면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걸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즉 그 권력이 사유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추미애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 권력을 주사파의 그 권력으로 만드는 그 나름대로의 또 사유화를 하고 있는 거죠. 추미애가 너무 기가 막힌 거는 그 김봉현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의 말을 듣고서 와 이거는 해볼만 하다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을 이제야말로 날릴 기회다 이래가지고 5가지 제목으로 윤석열을 딱 제끼고 검찰총장은 가만히 있고 내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한동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추미애가 행사해갖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망신을 당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추미애 아들 건에 대해서 뭐 윤석열이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이 검사들이 말하자면은 그 일을 마치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흘렸다 이러면서 검찰 개혁하고 지 아들의 황제 타령하고도 엮었던 게 추미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는 이번에 라임 옵티머스를 김봉현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에다가 전직 조폭 냄새가 스물스물 나고도 남는 이 사람의 말을 믿고서 검찰총장을 단죄를 한 거예요. 이제 추미애한테 윤석열은요 거찰총장이 아니라 피의자, 쟤는 범죄자, 준범죄자야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은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추미애의 그 윤석열 죽이기 이건 뭐 완벽한 복수 혈전인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에 대해서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을 뺏어오면서 이래서 뺏는다 한 게 5가지의 혐의예요, 여러분. 그 중에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족에 대한 이제 혐의를 뺏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 김봉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내, 그 다음에 장모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윤석열 가족의 문제, 자, 부인의 문제 뭐냐? 일단 부인의 문제가 2가지예요.
이 코바나라는 부인이 이제 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뭐 미술 전시회 하고, 제가 보기엔 돈 버는 회사 같지는 않은데요. 이 회사에서 윤석열이 총장 되기 전에 협찬을 받았다는데, 이 협찬이 말하자면은 거액수수 뇌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팜플렛이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 왜 무슨 문화행사 하고 뭐 음악회 하면은 다 뭐 연극 공연 하면은 거기 협찬이 있는데, 이게 글쎄요 거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협찬 받는 거는 합법적인 건데, 이거를 거액의 뇌물 수수로 이제 말하자면 먹칠을 하고 엮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인이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주식 매매의 특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윤석열이 알기 전에 부인이 도이치모터스에서 말하자면 주식을 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매매를 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엮으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것도 합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모의 이른바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무마를 해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부인 거보다는 장모 것이 굉장히 미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양병원 관련돼서 불법 의료기관을 장모가 개설한 문제. 두 번째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일종의 이 돈을 이 말하자면 증여를 받았는데, 이거를 장모가 편취를 했다. 그러니까 다 먹은 건 아니고 편취를 했는데 이거를 윤석열이 무마해줬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윤대진 문제예요. 윤대진 형이 이제 용산 세무서장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악덕 세무서장이었어요. 그래서 도망갔고, 그런데 이게 처음에 윤대진하고 윤석열하고는 엄청 친하죠. 근데 윤석열이 윤대진한테 말하자면 네 형 변호사 내가 좀 소개를 해줄까? 이런 녹취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세 가지 혐의가 막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의 국민의 힘에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이 민주당에선 이건 다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깨끗한 사람 없다. 이 부인도 문제 없고 장모도 문제 없고 뭐 윤대진도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이 윤석열을 이번에 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장모나 이 말하자면은 이 가족, 아내 문제, 이거는 매우 미묘해가지고 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장모의 건은요, 그 장모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도 김봉염하고 비슷하게 약간 사기 이쪽으로 있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사기 문제다. 이래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다 났어요. 이거 문제가 간단한데, 오히려 윤대진, 윤석열의 말하자면은 오른팔이라고 했던 윤대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려고 한 거. 이거는 윤석열이 봐준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 검찰 개혁하고 막 엮기가 굉장히 쉽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이 추미애가 가족 문제, 그 다음에 윤대진 문제, 이걸로 엮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이 문제라는 거는 다 말하자면은 윤석열 그 어떤 권한 밖의 일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결혼하기 이전의 문제였던 거고, 또 윤대진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 윤대진의 형이 진짜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용산 세무서장이 어디서 받을 게 없어가지고 이 식육업자한테 고기까지 받아먹고 굉장히 악덕업자고, 이거는 윤대진 선에서 이루어진 문제지 윤석열이 굉장히 안타까우니까 말하자면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 했는데, 이 변호사를 또 그 사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추미애의 무리수로 끝날 거예요. 자, 한동훈 사건도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유시민한테 관심 없어. 그리고 검찰에 가서도 그 제보자 X, 이 사람한테 말하자면은 이 한동훈 문제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도 제2의 말하자면은 채널A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문제는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치사하고 더럽게 갈굴 거겠죠. 응? 그 다음에 부인의 사생활, 장모의 문제,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한테 온갖 말하자면은 수모란 수모는 다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추미애는요, 윤석열을 마지막으로 이 사생활 문제, 이걸 통해 가지고 날리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생활 문제라는 거는 좌파들이 아주 잘 써먹는 수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사생활로 많이 지금 이미 좌파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그 글들이 이렇게 싹 나왔다가 싹 지워집니다. 진중권 교수가 뭐 독일에 있는 부인하고는 이 별거 상태고, 뭐 독일에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어린 그 여자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싹 지워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진중권이 석사인 줄 알았더니 박사래요. 박사 이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진중권이 박사야? 박사학위를 받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조롱으로 연애 박사요, 이렇게 나오고 그 글도 싹 지워집니다. 자, 진중권에 대해서 이제는 캐도 캘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사생활로 진중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뭐 여담이라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었는데, 진중권은 사생활에 있어서는 한국에서는 진중권은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뭐 독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진중권은 미혼이에요. 한국 이 법에 대해서. 저는 그 얘기를 본인한테서 여러 번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진중권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건 엄연한 사생활의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작을 펴는데, 이 좌파들 그런 치사한 공작 그만 펴도 되는데, 아마도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진중권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한 공격을 퍼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라든가 이런 마피아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조폭들이라든가 마피아, 그 다음에 주사파 이런 쪽에서 마지막으로 안 될 때는 사생활을 털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이번에 즉 김봉현의 말을 믿고서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거 플러스 아내 장모 얘기한 거는 바로 그만큼 윤석열이 단점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얼마나 팠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클래식하게 이제 사생활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2일 날 윤석열이 이 사생활 공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칠지, 제가 보기에는 22일 날 이제 대검 이 국감에서 반드시 윤석열은 받아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